네, 안녕하세요. 예, 함께 만드는 희망의 빛,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공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김지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자리는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시 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에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공유회는 실천 사례 발표와 참여자 소감 나눔으로 진행되며 지속 가능한 고립가구 지원, 민간 협력, 주민과 함께하기에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유회에는 월곡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보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각동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활동가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공유에 함께 만드는 희망의 빛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김연은 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이 돼서 우리 주민들, 또 우리 민관, 또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또 종사자분들 모두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사실 우리 이 고립가구 또 좀 고독사 또 외로움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례적인 사업으로 이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오늘 주제처럼 지속 가능한 고립가구 지원 사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간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사실 이 일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도 고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서도 또 사회복지관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민관이 같이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이런 사업들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공유회를 통해서 우리 성북구 또 우리 서울시 고립 가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좀 받고 또 우리 사회에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함께 연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유회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또 우리 주무관님, 또 통장님, 또 우리 주제 발표해 주시는 또 주경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되시고 뜻깊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장님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 만드는 희망의 빛, 네, 첫 번째 사례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성북구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동이 있어요. 네, 보문동이라는 동에서 주무관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주민님께 어렵게 요청을 드렸고 선뜻 고립가구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하면 따뜻한 보문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사례를 공유해 주실 백지훈 주무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문동 주민센터 소속 백지훈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보문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을 함께하게 된 계기는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담당 과장님께서 사회적 고립가구 활동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민간의 영역에서도 함께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던 터라 저희 주민센터와 보문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도 함께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21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주민센터가 함께한 활동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보문동 주민센터를 소개하겠습니다. 보문동 주민센터는 항상 발전하는 주민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 자치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문동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보문동은 총 인구가 15,500명가량 되는 동이고 다세대 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더 많은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 현황으로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1인 가구를 집중하여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때 저희 동에는 저소득층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만 그 외에도 혼자 사시는 장애인이나 어르신 분들 같이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보문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주민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적극성을 높이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전달 체계로서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민과 간이 협력하여 주민을 돕는 지역사회 인적 안정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구입니다. 저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집중하고 있는 활동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과 복지 사각지대 발견을 통한 지역의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성격 및 기능 변화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위원회로부터 출발을 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그리고 2015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서의 발전을 해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그 보장의 의미가 복지를 넘어 주거, 환경, 건강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과 돌봄을 한다는 부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복지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과 연대 의식을 강화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지역의 의제를 개발해서 실행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저희가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 협력 활동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안에서 민간 협력 활동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은 관이 주도해서 어떠한 행정적 체계 안에서의 계획된 활동을 민과 주민이 실천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다면 이번 협력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실행하고 계획하여 맞춤형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협력 활동으로 된 것이 가장 특별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한된 자원의 위협 상황에 놓여있는 보문동 지역에 꼭 필요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2000년도에 기대되는 모습들입니다. 저희가 활동했던 사례들을 들여다보려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협의회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센터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능단체, 특히 돌봄 봉사단, 그리고 통장협의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고립가구를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안정망 체계가 구성되어졌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는 보문동 관내의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한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1인 가구를 발견하고 자원의 연결을 통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민간 협력 활동과 고립가구 지원 당사자에 대한 개입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통해 활동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전 협의와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역할 일에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기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우리들의 활동이 담당자가 바뀌면 바뀌어버리는 환경 속에 또는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어떠한 조정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이라는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사회적 고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은 편안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새로운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고 그 이웃이 코로나 상황과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라는 우리의 문제로 출발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관점을 맞추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활동을 논의하고 계획해서 우리의 손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도출해낸 결론들은 결국은 모든 것이 이웃과 그리고 마을 안에서 지역과 함께가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직능단체 활동을 통해서 서로가 지향점이 같이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각 위원님들의 소속감과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의식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안에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라는 의미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서는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고 정보를 빠르게 알고 복지 정보를 통해서 본인이 필요한 다양한 복지와 또 위기의 순간이 닥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함께 돌보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보문동 직능단체 위원님들과 주민분들 통해 저는 혼자 하는 어떤 실천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느리지만 큰 한 걸음이 더 멀리 오래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따뜻한 보문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봄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문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고립가구와 만났던 이야기들을 백지은 주인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사료 발표를 할 시간인데요. 네, 좋은 이유 사회복지사 고립가구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명의전화 복지관에서 이제 좋은 이유 사회복지사들이 이번 한 해 동안 코로나 위기에 있는 당사자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어떻게 더 직접적으로 만나고 민간 협력 체계 안에서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에게 다양한 복지 제도를 전할 수 있을까, 알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실천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올해 한 해 동안 경험하였던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어려움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은 1986년 개관 이래 35년 동안 성북구 월곡동의 1호 복지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사람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행복한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미션 아래 역동적 조직 운영을 통한 늘 변화하는 복지관, 항상 웃고 스스로 성장하는 인재, 찾아가는 서비스와 선조적인 생명존재 실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조성을 꿈꾸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행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이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안정망을 만들어가고 소외된 우리 이웃이 없는 그런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는 일환으로 이 사업을 좀 더 의미 있게 들여다보고 함께 했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복지관에는 좋은 이웃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좋은 이웃 사회복지사. 이 단어가 좀 낯설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늘 우리 좋은 이웃 사회복지사 오늘은 월곡동 나가자 이렇게 해서 마을을 돌아다니고 마을에서 만나는 주민들과 이야기를 자주 나누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낯설지는 않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웃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웃 사회복지사는 마을 지향 가치를 가진 사회복지사가 마을로 나아가 주민을 만나고 주민과의 소통에서 비롯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복지 의제를 파악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요. 동중심의 마을 탐방 주민 만나 의제 발굴, 마을 주민 조직화 가치학습을 통한 자기성장, 좋은 이웃 마을 만날 활동을 통한 지역 주민 만나기, 외부 네트워크 활동,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지금 발표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좋은 이웃 사회복지사 제도와 함께 결합해서 진행해서 동별 고립가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복지관의 좋은 이웃 사회복지사 활동은 2016년부터 마을 지향 가치를 실천하는 복지관으로서의 의미를 실현하는 활동으로 그 시작이 단추가 끼어지게 되었고요. 2017년 주민 만남을 통해 주민 욕구를 반영한 마을 사업들을 진행했고 2018년도는 그 내용들을 공고히 하고 안정적으로 우리 복지관 안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성과가 도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좋은 이웃 사회복지사의 구성을 조금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에는 3대 기능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소통기획팀, 성장팀, 마을 공동체팀, 사례관리팀, 이웃 돌봄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기능별, 3대 기능별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별로 나아가는 동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 좋은 이웃 사회복지사 한 명씩이 안암동팀, 월곡동팀, 종암동팀, 보문동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월곡일동 좋은 이웃 사회복지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이웃 사회복지사의 내부 활동 지원 체계를 통해 진행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은 각 지역사회에서 요청되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긴급하게 대응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빠르게 급변하는 지역사회 문제에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거점정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민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동단위 대응 체계를 통하여 사회적 고립의 상태에 놓여 있는 다양한 주민을 발견하고 연결하고 지원하는 상시적인 운영 체계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은 크게 4가지의 단계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단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로는 저희 그래서 그 레벨 체계 확대 운영이라고 한 건 앞서 설명드린 좋은 이웃 사회복지사 제도를 좀 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어떤 운영 체계로의 변화 그리고 직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확대 운영하는 부분들을 결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서는 직원의 역량강을 통해서
조금 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다양한 복지 문제의 욕구들이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토론,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일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3단계로는 동별 지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하고 있는 거점동, 올곡일, 보문, 안암, 종암동을 함께 논의하고 의논하고 엽죽고 찾아가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논의를 했었고요. 4단계로는 지지체계 확장하기인데요. 이 지지체계 확장하기를 통해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이 저희 생명의 전화복지관과 민간 협력 또는 지역사회 모든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들로 나아가기 위한 역할들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저희가 활동했던 사례들을 조금 더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좋은 이유 사회복지사 고립가구와 만나다라는 꼭지로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성장하기 단계에서는 특별히 이제 간섭 맞추기,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고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고립의 상황에 놓여있는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좋은 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조차도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생각하는 관점이나 바라보는 어떤 지향점이 달랐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의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논의하는 시간들로 좀 많이 의미 있게 보냈었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관에서 특별히 한신대학교 주경희 교수님의 고립가구 찾기 활동에 대한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립의 상태에 놓여있는 다양한 이웃들의 단계별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고, 저희가 전동으로 실시한 고립가구 찾기 활동의 홍보 방향 그리고 접근 전략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실제적인 전략 개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또 주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실천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별 지지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진들을 보시면 저희가 각 동으로 찾아가서 좋은 이웃 사회복지사들이 주무관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관련된 분들을 만나는 활동의 사진들을 보시고 있으신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좀 달랐다고 생각했던 것은 각 동으로 나아가는 좋은 이웃 사회복지사의 체계가 있다 보니까 동별로 전체 해결하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암동은 종암동의 특성에 맞는 그 지역만의 어떤 색깔 있는 사업들을 실천할 수 있었었고요. 보문동 같은 경우에도 보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능단체 위원님들과 자주 만나면서 보문동의 지금 현재 상황에 놓여있는 어떤 복지사각지대의 이슈, 특별히 이번에 전동으로 조금 같이 나왔던 거는 청년의 고립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슈가 많이 됐었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들이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특색 있게 그 동의 지금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상황에 맞게 동별 맞춤형으로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실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 리더 육성 연결하기의 과정에서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어려웠고 주민센터와 가장 많이 논의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면과 비대면 활동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위드 코로나 되면서 11월부터 이제 안정만이 열리다 보니까 행정에서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고립가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소주와 아이스크림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고립에 대해서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비대면 사업으로는 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줌의 접근성, 온라인 접근성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도 고립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고립가구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능단체에 계신 활동을 해서 이미 나와 있는 주민들 외에도 고립가구 지원 사업은 뭐냐, 그리고 복지 정보를 준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많이 문의를 주셨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드리는 어떤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별 아울리치 활동도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들을 사진으로 만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홍보물에 대해서 활동을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사회적 고립가구 찾기에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계층에 대해서 특정해서 이제 전단지가 나가거나 홍보물이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주민센터의 주민님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립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문턱이 낮게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어떤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복지 정보 우리 동네 복지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복지 정보 제공지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 복지 정보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실 때 문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정보지네요 주세요. 우리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옆에 어떤 분이 있는데 여기 연락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복지정보, 우리 동네 복지정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인적이나 물적 자원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달리해서 동별 특색 있는 홍보지로 이렇게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기 고시원 사진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직접 당사자가 연락하도록 하기라는 어떤 그 부분을 좀 실천하기 위해서 컵밥을 좀 이제 준비해서 거기다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컵밥을 통해서 우리 사업을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연결고리 만들기를 통해서 그런 전략들을 세우고 동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곡일동 통장님과 저희 월곡일동 지역을 누비면서 많은 주민분들을 만났었는데 한 분의 이야기가 좀 인상이 깊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분께서는 월곡일동에 오래 사셨고 이 지역에서 복지관이 있다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내가 선뜻 복지관에 문을 두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나에게 정보를 주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하면 손을 내밀어라라고 하니까 내가 한 번 정도는 복지관을 가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동별 아울치 활동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할당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홍보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는 이제 명함을 좀 새롭게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복지관에 전화를 주셔서 나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좀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 명함에 보면은 이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직원들의 어떤 인권 감수성 이런 부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이 없는 명함을 만들고 그분들에게 공식적인 제도 안에서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제도권 안에서 당신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로 그렇게 고민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도우니을 사회복지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마을로 나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주민들을 만났던 사진들입니다. 네, 월곡일동 좋은이웃 사회복지사, 종암동 좋은이웃 사회복지사, 안암동 좋은이웃 사회복지사. 특별히 이제 보문동에서는 고립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었고요. 이런 성과들을 통해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이 지역사회에 많이 확산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되는 지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많은 활동들을 했고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만났지만 여전히 저희는 지역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그리고 주민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좋은이웃 사회복지사 사회적 고립가구와 만나다의 발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실천하면서 각 통에서 모든 분들이 함께 열심히 해주셨지만 특별히 월곡일동 그리고 보문동 통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솔선수범 해주셨었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월곡일동 이금의 통장님과 보문동 정은두 통장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의 소감을 발표하게 된 이 금의 통장입니다. 마을에서 늘 만나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하기 위해 진행됐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감사한 일이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진행된 통장 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복지관 선생님들과 함께 찾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립가구라는 말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교육을 통해 그동안 만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지역의 복지 정보를 많이 알려서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소외감 갖고 사람들도 있고 혼자서 두려워서 또는 거동이 어려워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는 동행 지원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생명의 전화가 진행한 사업이 복지관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가정 방문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장 활동을 하면서 알고 있던 정보를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공유해주고 문을 두드려 함께 만나는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지원을 보면 그때만 지원되고 지속적으로 일상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늘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복지관에서 한 활동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통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서없지만 10년간에 진행된 통장 활동을 통해 이번에 인연이 되어 함께 활동할 수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문동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함께한 정은주 통장입니다. 저는 보문동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점점 더 어려워진 대면 활동에 대한 안타까움과 마음과 지금 시기에 더 절실해진 이웃에 대한 관심의 실천이 작지만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시작해보자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문동 아울리치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의 경험과 다소 달랐던 지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통장 활동을 하면서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홍보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홍보지를 드렸던 부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홍보지의 내용이 소외계층이나 어떤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필요한 우리 동네 복지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도 안내할 때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안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복지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활동이었는데 만약 제가 동행하지 않았다면 문이 열리기 어려웠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이라고 하니 문도 열어주는 부분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장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느낀 점이 그분들 스스로가 고립되거나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지 정보를 몰라서 고립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을 찾아가야 하는데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정보에 있어서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홍보와 만남을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처음 접하고 교육을 받고 활동을 계획하고 수립하면서 마음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배달조차도 비대면으로 문 밖에 두고 가는 상황이며 안전을 염려하는 상황인데 과연 문을 열어줄까?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날에만 25명의 주민을 만났고 특별히 활동하는 당일은 비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았고 집에 있었던 상황이라 더 많은 이웃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활동에는 일기예보에 비가 오는 날을 전혀 아울리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번 활동은 20대 청년부터 50대, 60대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다양한 부분들의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알리고 복지 정보를 전하며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도움과 정보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활동과 홍보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보문동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현장감 있는 소감을 들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정말 우리 통장님들 10년의 노하우 오늘 하루 만에 다 전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두 분 통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오늘의 도움도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은 주경희 교수님께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의 자문과 교육을 저희랑 함께 이제 진행을 해주셨고요. 이번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사회적 고립가구 사업이 2차년도의 방향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해주실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고립가구 지원, 민간협력, 주민과 함께하기에 제언을 해주신 한신대학교 주경희 교수님, 네, 환영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고립가구 지원, 민간협력, 주민하고 함께하기에 대한 부분에 제언을 맡은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주경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시작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하던 것대로 그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잘하시고 계셔서 앞부분에서 우리 지금 동에서 주무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동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조직도 체계가 다 만들어져 있다. 이미 동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 지금 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생명의 전화 그 복지관에서 좋은 이웃 사회복지사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도 동별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오늘 통장님, 우리 이금의 통장님하고 그리고 정호도 통장님 같은 경우에 아까 비 오는데 집집마다 갔더니 너무 많이 만나게 돼서 이제 비 오는 날만 가겠다. 그리고 우리 이금의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구력이 장차 통장님 구력이 10년차 되십니다. 이쪽 보면 이쪽의 흐름 알고 저쪽 보면 저쪽의 흐름도 아는 우리 통장님이 이렇게 활발하게 나서주시는데 일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너무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던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거기에 약간 양념을 선생님들이 지금 관련돼서 떡볶이 다 만드셨는데 제가 그냥 대파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향후에 우리가 조금 여기서 떡볶이 맛집을 더 이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가면 월곡동에 맞을까, 고문동에 맞을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여러 영역에서 보면 세 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축이 뭐냐 그러면 아까 오늘 발표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이 세 축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동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에서 조금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라고 한 축이 동 중심에 해당하는 게 한 축이고요. 두 번째 한 축은 복지관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복지관과 동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심축은 오늘 이제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장님이 또 한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삼각형이 손을 잡고 같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거를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 제목에 보시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 영역에서 대상자 관련해서는 우리 아까 통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업하고 이 사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라고 했을 때 중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소외계층 중심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통장님이 무언가를 딱 주는 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받는 사람이 나 이거 받는 거가 엄청 좋은 거 아니네? 내가 이 받는 거가 우리 동에서 이 통장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이걸 줄 정도면 내가 뭔가 소외된 계층인가 취약한 계층인가 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든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부분에서 접근했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주세요. 네. 어디를 누를까요, 과장님? 맨 위에 칸? 두 번째 칸.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부분에 보시면 지금까지 대부분 소외계층. 당신은 취약계층입니다. 소외계층입니다. 라고 하는 거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복지 영역에서 몇십 년을 쭉 왔었고 거기에서 최근에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플러스된 게 1인 가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1인 가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1인 가구는 가장 보편적인 가구의 형태.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는 어쩌면 소외계층일 수도 있고 취약계층일 수도 있고 1인 가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고립가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로 대상을 했던 부분의 영역을 어쩌면 다 포괄하는 그래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대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복합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측면이 있느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고립을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원해서 나는 세상 사람 싫다. 그래서 통장님이 가셨던 어르신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나오고 싶은데 아까 이금희 통장님도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대상자분들 중에서는 보면 나는 고립 아니다. 내가 그냥 나가기 귀찮아서 안 나간다. 이런 분도 있으신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까 우리 정우 총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나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또는 심리적으로 마음이 좀 힘들어서 이런 기타 등등으로 본인이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비자발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또 들어가 있죠. 또 하나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예를 들어 통장님이 요번 이런 교육 들었을 때도 딱 떠오르는 주민이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 이분이 딱 사회적 고립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건대는 그 사람이 사회적 고립인 것 같지만 그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고립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안에서 보면 우리가 고립이라는 용어 안에는 고립을 거꾸로 얘기하면 독립이거든요. 본인이 혼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고립하면 또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게 외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자유로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용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다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찾기도 힘들 수도 있고 찾았는데도 개입하는 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이 복합성이구나 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기 이렇게 약간 이게 뭐지? 폭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에 보시면 여기 속성에다가 또 플러스가 되는 속성이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성별이 또 달라요. 그래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속성을 들어가 봤더니 남성이 고립하는 양상과 여성이 고립하는 양상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수준도 이 고립성에 대한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도 달라지는 거. 게다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아까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만났다는 분이 20대 분 만났다.
왜 사회적 고립이 20대가 있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립 얘기하면 노년층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우리 고독사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젊은 앞날이 그렇게 창창한 청년이 왜 고립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청년의 고립과 중년의 고립과 노년의 고립은 또 다른 속성들이 또 가지고 있다.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이 사업을 판을 짜고 체계를 구축하고 발굴하는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었어요. 지금 그러면서 발굴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거가 아까 이제 과장님 보여줬던 홍보물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있으니까 혹시 이거에 해당되시면 오세요. 우리 통장님들도 문 두드려서 이런 서비스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와 보세요라고 하는 발굴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뒀다라고 하면 이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제 들어가느냐, 진정한 이제 지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원에 앞에 이제 형용사가 한번 들어가는 게 우리 아까 통장님도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복지는 너무 일시적인 거였다. 한번 주고 나니까 어떤데? 이렇게 되지만 오늘 우리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어떻게 그럼 구축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이제 방점을 두는 거를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러려고 하면 단순하게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한 덩어리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거죠.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청년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어쩌면 중년을 위한 노년을 위한 것들이 지원이라는 거는 하나의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전략적인 부분은 달라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다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뭐하고 연결되느냐 그러면 아까 이제 홍보물을 제공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쩌면 청년을 위한 홍보물이 또 따로 있어야 되는 거고 어쩌면 이제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20대는 온라인 괜찮을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노년은 온라인이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 세분화하고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대상에 맞춰서 좀 세분화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실제로 이제 고립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고립에 해당하는 속성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나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핸드폰을 딱 열어보시면 핸드폰에는 주소록이 있어요. 주소록에 보면 카톡이든지 이런 데 주소록에 보시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의 연락처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일상생활을 이게 일반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20대 분들 중에서 대학생이다, 또는 20대 분들 중에서 아르바이트든지 근로를 하고 있다, 30대 분인데 가정을 꾸리고 있고 어떤 직장생활을 하시고 있다. 이런 일반적인 분들은 100 단위에 넘는 연락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그럼 이런 분들은 사회적 고립의 요소가 굉장히 낮다? 이분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속성이 거의 없다? 100점 만점에서 보면 거의 아래쪽에 해당한 점수에 도달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생애 주기별로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핸드폰의 연락처의 개수가 100 단위에 해당하는 것이 쭉 있다가 내가 원치 않았는데 핸드폰의 연락처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전체를 삭제해도 될 만큼의 상황이 동착되는 게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상황 자체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대가 예를 들어서 20대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속성으로 들어가는 경로랑 중년기랑 노년기에 들어가는 경로가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아이가 사회적 고립된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도 시스템적으로 중학교 아이는 의무교육을 받게 되는 공공영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연령대는 사회적 고립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인기 들어서면서부터 사회적 고립에 대한 부분이 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년기 같은 경우에 요즘 들어서 저희도 고시원도 가고 이러는 부분이 중년기 같은 경우에 보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실직. 회사를 다니시다가 실직되는 경우 그리고 또 있죠.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이혼, 사별
기타 등등으로 가정관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곡선이 그러니까 비율이 굉장히 전폭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개입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굴에 우리가 초점을 뒀으면 내년에 지원 방안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문동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일과 관련된 활동을 중장년층으로 대상으로 하는 게 우리 동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지 않을까? 그 활동이 정규직으로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면 고립도가 여기 뒤에 제가 그 부분도 조금 여기 나오지만 이 대상자분이요. 고립이라고 하는 거가 6개월 미만이신 분하고요. 1년 이상 되신 분하고는 체력이 다르세요.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상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점점 고립성이 3 정도가 가장 세다라고 하면 3에서 2로 2에서 1로 올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 동에서는 20, 30대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대상자분들에게 어떤 활동을 해주면 2에서 1로 3에서 2로 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보문동에 우리 주무관님 백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보문동은 다른 동하고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정말 딱 발표하실 때 얘기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우리는 다세대 관련된 거주 환경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당연히 거주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거주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도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들의 어떤 활동도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거는 뭐냐라고 하면 지금까지 발굴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주무관님도 발표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우리 통장님도 다 발표를 하셨는데 약간 시각 자체가 어떤 시각이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그 대상자분이 저기 있고 우리가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도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게 전화를 상담에 오거나 이러면 이제 나가거나 이런 과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뭐냐 여기에 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의 중심은 누구냐 그러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있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대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림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대의 고시원에 있는 고립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자기 고시원 앞에 있는 대원슈퍼라고 하는 마트를 갔어요. 이 마트에 가는 마트 사장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고립성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마트의 사장님이 이 속성을 보고 보문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백선생님을 찾아오는 거죠. 이런 과정에 대한 그림을 이제 중심을 대상자 중심으로 한번 봐보자 라고 하는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지만 그려봤어요. 그러다 보면 이 연결고리가 복지관으로도 연결되고 보건소로도 연결되고 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도 연결이 되고 이런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 사업은 지금의 발굴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내년도에도 발굴 사업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365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는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서 그들로 들어가는 시스템은 이제 완비가 됐어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한 걸음, 그러니까 내가 그 집으로 가는 걸로만 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 쪽으로 오는 한 걸음에 대한 채널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 내년도에 발굴 사업에 해당하는 게 한 축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걸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들이 필요한 보문동에 이제 주무관님 같은 경우에 대충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상담 오거나 우리가 나아가는 대상자분들은 약간 이러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 그리고 통장님은 딱 아시거든요. 통장님은 이분들한테 딱 어떤 거 주면 될 것 같다라고 아시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보문동은 이거를
우리가 이 대상자분들에게 지속적으로 1월 달에도 주고 2월 달에도 주고 3월 달에도 주고 근데 이 주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서로 주고받기. 서로 주고받기. 당신도 우리 동에 도움이 되고 우리도 당신 동에 도움이 되는 이 시스템을 가자라고 하는 걸 이제 내년도에 투트랙으로 이제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발굴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제가 이제 그들이 오게끔 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서 시스템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 동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거 딱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나와 있는 관장님도 무조건 어떤 동에 가면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주무관님 도움동에 사세요? 아니시죠. 어느 동에 사시잖아요. 거기서 할 때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1번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대통령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마을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1번은 전입신고입니다. 그럼 전입신고할 때 본무동 이렇게 하는 거죠. 전입신고할 때 종이 쪽이 있거든요. 이게 한 장짜리 종이 쪽이 우리가 적거든요. 그거를 누구한테 주냐 그러면 그 민원하는 그 선생님한테 전입신고하러 왔어요 라고 주로 하러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트로 뭐가 나가냐 그러면 부분동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지역은 이런 게 있습니다. 굳이 통장님이 그 질문을 똑똑똑 누르지 않아도 전입신고하는 순간 그분의 손해로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 종합선물 세트가 들어가는 거죠. 아까 우리 홍보물부터 시작해서 부분동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역점 사업을. 근데 딱 그분이 전입신고하는 거에 딱 보니까 1인 가구다. 그럼 그분한테는 원래 기본적인 종합선물 세트에다가 1인 가구용을 더 얹어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 딱 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이 드신 분이다 라고 하면 노인과 관련된 우리 기본적으로 맞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합선물 세트로 그분들은 전입신고 하실 때부터 노인용이 하나 추가되는. 그러면 우리 통장님이 그 다음에 딱 말티게 훨씬 더 그거 받아보셨죠? 이러시면서 들어가도 될 정도의 시스템을 동에서 이제 완비하는 작업까지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아는지 그리고 우리 백주무관님 일 잘하시지만 부문동에 땅 이게 뿌리박고 사실 분 아닙니다. 어디 또 다른 데 가실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문동은 어느 누구 주무관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 시스템을 강구해 놓으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제 얘기대로 지속 가능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또 여기 복지관에서 또 우리 관장님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스탬프 하나가 딱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전입신고하면서 들어간 스탬프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복지관 요 카페 이용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 복지관 이용하면 좋아요라고 하는 거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거, 그 유효기간 한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 딱 되어 있으면서, 저기 한번 가볼까나? 이런 느낌 드는 것까지 딱 같이 해주시면 그분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도움은 당연히 들어오고, 그리고 복지관도 당연히 들어오고, 우리 통장님은 당연히 그 집으로 들어갈 거고,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동에서도 그런 시스템 안에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실제 우리가 만나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발굴과 관련된 부분인데 통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주무관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가 트랙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 한 사람만 가면 일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양방향에서 오게끔 하자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 내용은 양방향으로 오는데 우리가 갈 때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표현하셨는데 민감성을 조금 높이는 작업들을 하자. 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근데 한국 사회가 저는 사회적 고립이나 이런 부분이 무조건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요, 선생님. 몇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 나와요. 어찌 건너면 아는 사람 나올 수 있거든요. 게다가 통장님은 여기에 사신 지가 이 통장님 한 몇 년 되셨죠? 30년 되셨답니다. 30년. 이러신 분이 우리 통장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통장님은 한 3달이만 건너도 건너도 이런 조직 체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훨씬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데 우리 통장님도 이제 활동을 하실 때 여기 제가 적은 거에 조금 글자를 보시면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온 게 안전하게 들어가자.
안전하게 들어가자.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아까 비 오는 날도 있지만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는데 어쩌면 그 대상자분하고 내가 만나는데 나는 통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안전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통장님은 대부분 혼자 사시거든요. 게다가 통장님은 밤에도 가세요. 왜? 낮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야밤에? 야밤은 좀 아니지만 그래도 한 8시 막 이쯤에도 가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밤에 활동을 하시는 우리 통장님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어떻게 강구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단계별 접촉이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어느 집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통장님하고 택배 아저씨. 통장님은 우리가 띵동 했을 때 통장이에요라고 하는데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지는 거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장님은 어느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가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거든지 간에 민방위 물건이든 뭐 기타 등등이든지 간에 통장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만 여기서 단계적 접촉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뭐냐 그러면 점점 집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가지 말고 좀 단계적으로 접촉하는 부분도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거가 제가 너무 많이 길어졌죠. 요 마지막에 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빨간 줄을 적었어요. 지속 가능한 민간 협력 주민 체계 구축,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 통장님이 30년 사셨고 통장님도 한 10년도 하셨지만 향후에 통장님은 새로운 통장님의 후계자를 또 맞이할 상황이 발생을 하실 거기 때문에 통장님 때는 너무나 잘 됐는데 통장님 이후에 또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은 게 4가지 정도 꼭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실제 아까 우리 백주부관님들이 얘기했지만 동에서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꽤 많으시고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뭐냐, 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자원 연계 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시스템은 지금 현재로도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아실 겁니다. 동협의회 협의체 위원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통장협의회 위원님들이 중복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까 동 단위에는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시스템 안에 접촉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기 동에 전입신고할 때나 선고할 때는 이 이외에는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의 해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밑에 있는 빨간색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지역주민이 자신의 일상을 100%라고 쳤을 때 1%에 해당하는 걸 지역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100%도 아니고요. 1%. 그래서 지역 주민들 중에서 1% 복지활동 아니면 1% 여기 나와 있는 것 동활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 전략을 내년에는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죠. 통장님의 후계자들을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하자라고 하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CU 편의점의 직원 또는 아까 우리가 대원마트 슈퍼에 해당하는 것을 이용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가게에 있는 사장님 이런 분들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나는 복지 하나도 모르고 내 일생 동안 여기 나와 있는 생명의 전환 종합사회복지관 한 번도 안 갔던 분들도 한 번이라도 발을 디딜 수 있는 것들의 체계를 구축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내년도 사업과 우리가 앞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이라고 얘기되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유할 정도로 갖추어졌으니까 여기 혹시 틈새에 해당하는 거에 비어있는 게 혹시 없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틈을 채워갈까라고 하는 걸 이제 관점해 주시면서 확대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똑같죠. 지금 하는 것대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주경희 교수님께서 함께 재원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속 가능한 고립가구 지원, 민간협력, 주민과 함께하기 재원해주신 주경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는 희망의 빛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공유회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대로 함께 하셨을지 전 참 궁금한데 소통을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하는 구조라 그런 소리들을 많이 못 듣는 부분이 가장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함께 만드는 희망의 빛의 모든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의 2000년도 사업의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실천 사례를 통해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만드는 희망의 빛, 누군가가 아닌 지금 여러분이 빛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공유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